지금까지 이런 채널은 없었다. 구독과 좋아요 땡큐. 안녕하세요, 노무 스토리텔러 차재입니다. 예, 오늘은 특별한 분 한 분 모시고 노무 시사 이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귀하게 모셨습니다. 경기 방송에 출연하고 계신 스타 노무사, 예, 유명하신 이경성 노무사님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이경성 노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역시 예, 네. 연예인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주제, 예, 오늘은 시사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네. 예, 어떤 이슈를 가져오셨죠? 이틀 전에 다들 뉴스 보셔서 아셨을 텐데 집배원들이 이제 총파업을 해서 이제 사상 초유의 우편 대란이 날 것이다 라는 이제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파업이 철회가 됐죠. 그러면은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그리고 또 집배원들이 왜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되었는지 좀 같이 내용을 좀 공유하고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줄여서 말하자면 결국 우편을 배달하시는 분들, 집배원분들이 파업을 하시려고 하다가 이제 네. 타결이 되어서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건의 개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파업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지, 시작이 된 시작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몇 월이죠? 7월입니다. 7월. 예. 2019년이 시작되고 나서 7월까지 집배원들이 벌써 9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네. 그 이유는 과로입니다.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결국에는 자다가 일어나지를 못하고 돌아가실 겁니다. 아니면 화장실에 가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시거나,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집배원분들이 우리 이제 일이 너무 많다, 과로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과로함을 줄여달라, 우리의 목숨을 살려달라 라는 요구로 이제 파업을 원래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벌써 9명. 지금 7월인데 벌써 9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구를 하셨던 건가요? 집배원분들의 연간 노동 시간을 먼저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보게 되면 집배원분들의 연간 노동 시간은 2,745시간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평균 일반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이 2,052시간 정도가 되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높은 수치잖아요. 그렇죠.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높은 시간이죠. 그것보다도 약 한 690시간을 이제 더 일을 하는데, 이걸 그냥 단순히 8로 나누면은 약 한 87일 정도를 더 일하게 되는 셈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365일이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하루에 13시간에서 15시간 정도를 이제 막 일을 해야 이 정도를 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인간적인 노동시간, 왜, 원인이 뭡니까? 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신 겁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우편물을 받을 때 어떠한 우편물을 받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은 그냥 일반 고지서도 날라올 것이고요. 그리고 홍보물도 날라오죠. 홍보 전단지도 날라오고, 그렇죠. 그리고 등기 우편도 날라옵니다. 근데 등기는 어떻게 받죠? 직접 지급받죠. 네. 확인을 받죠. 확인하고 직접 지급받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문 앞에다가 남기고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집배원분들이 우체국 택배도 있지만 직접 택배를 전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등기를 저도 받아봤는데 그 자리에 제가 없으면 그 다음날 또 오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만큼 일이 또 2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전달해주는 일이 많고, 그 우편물 부분들이 일이 줄지 않고, 또 우정총국, 얘기하는 우정총국, 우정사업본부죠. 우정사업본부는 예산을 이유로 또 집배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하니까 이 집배원분들은 아파도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배달해야 되는 우편물은 정해져 있고, 그걸 이제 결국에는 사람이 줄어들면 본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이악물고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집배원분들은 지금 주 6일 근무를 합니다. 병원은 일요일 날 안 열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그리고 하루에 집배원분들이 그 배달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배달물 이제 분류 작업을 합니다. 분류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배달을 하고 나서 퇴근하고 또 분류 작업을 해요. 내일 또 할 거를 저녁에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침에 하고.
그 30대 우체부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은장 우체부라고 해서 그 집배원이죠. 이은장 집배원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집에 가서도 우체 그 우편물 분류 작업을 계속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0대 집배원이 과로로 돌아가신 일이 또 있었었죠. 네. 상당히 제가 들어도 처음 듣는 얘기도 있고 상당히 열악한데요. 예, 그렇다면 이런 뭐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된 이유는 예산 문제인 것 뿐인 건가요? 네, 예산 문제로 인해서 집배원 분들이 지속적으로 인력 충원을 요구했지만 인력 충원이 안 됐던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근로 조건에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파업을 결의를 하려고 했는데 네, 예, 지금 결국에는 타결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으로 타결이 된 거죠? 우선은 애초에 집배원분들이 파업을 할 때 정규직 인원 2,000명 직원 그리고 토요일 근무 폐지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제 들고 나섰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근로 조건을 향상을 시켜서 더 잘 살겠다는 요구가 아니고 우린 최소한의 목숨을 이제 담보해서 일을 하기 싫다, 살려달라 이러한 요구였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그 파업을 하기 전에는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조합원들의 전체 투표를 한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위원회 그 조정을 신청을 해서 조정을 한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좀 했었고 그 조정의 내용들을 원래는 이제 그 노동조합에서 받질 않았었죠. 하지만 이제 그 이제 파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그 대의원 대회 그리고 집행부 이제 회의에서 이제 파업을 철회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이제 파업이 철회가 된 것입니다. 중재안이 만족스러운 내용이었나요? 우선은 지금 그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분들의 노동조합 형태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노총 소속, 한국노총 소속의 우정노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주노총 소속의 집배노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배원들 사이에서도 예, 두 개의 노조에 각각 소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국노총에 소속된 그 우정노조가 조합원 수가 집배노조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과반수 노조를 하고 있고 과반수가 넘는 노동조합은 그 교섭의 대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 소속의 우정노조가 그 사실상 교섭 체결이나 이런 권한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받게 된 거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됐습니다. 인력을 충원을 하는데 위탁 택배원 750명 그리고 정규 집배 인력을 이제 충원을 하는데 한 238명 해서 이제 한 총 988명의 인원을 충원하겠다 이제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토요일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되 그 농촌 부분부터 이제 주 5일 근무를 하겠다. 우리 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쭉 우체통에 꽂으면 되는데 농촌 같은 경우는 각각 집이 가가호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더 일이 더 힘든 겁니다. 더 힘들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5일 근무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편 쪽은 적자인데 그 우체국에서 또 우리 금융 업무도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제 보험도 팔고 그다음에 이제 예금도 하고 적금도 팔고 거기에서는 이제 수익이 납니다. 근데 그 수익이 원래는 일반 회계 쪽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정부 예산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수익이 나면. 근데 그거를 정부 예산으로 넣지 않고 이제 이 우정사업본부 이 집배 인력 보면은 이제 집배원들의 그 업무 향상이나 이런 거 인력 충원에 쓸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우선은 우정사업본부 예산으로 쓰겠다. 어쨌든 예산이 많이 이제 확보가 된 상황이 된 거네요. 그렇게 우선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좀 잡아서 그게 좀 합의가 됐던 부분. 그게 중재안으로 나왔었습니다. 조정안으로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인 것으로 파업을 그래서 철회를 했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부분은 이번 중재로 인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나요? 이 중재안에 대해서 노무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되게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근로 조건이 아닌 실제로 본인들의 목숨을 가지고 이제 이번 파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한 25,000명에 달하는 이제 그 조합원들이 93%나 파업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탁 택배원 750명, 그다음에 정규 집배 1년 해봤자 이제 238명을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위탁 택배원의 지위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네, 특고 종사자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못 받는 거죠. 결국에는 비정규직 수를 늘려서 이제 집배원들의 그 업무 고통을 덜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실효성이 있는가 의문이 되는 게 뭐냐면요. 작년 5월 2일 날 계속 이제 집배원들이 이제 그 과로로 쓰러진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2014년부터 지금 이제 현재까지 과로로 돌아가신 집배원이 101명입니다. 101명. 100명이 넘네. 네,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러면은 인력을 충원해보자라고 해서 위탁 택배원을 1000명을 늘렸어요. 근데 올해만 벌써 1000명을 늘려도 9명이 돌아가셨죠. 예. 지금 그렇다고 해서 750명을 늘린다고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저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노무사님 생각하실 때 어떤 방안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보세요? 저는 요번 그 결국에는 이제 사상 초유의 우편 대란이라고 하잖아요. 예. 헌법에는 이제 노동조합이 얘기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가 단체 행동권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얘기하는 파업이죠. 본인들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부의 목소리를 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상 초유의 우편 대란, 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집배원들의 이 과중한 업무, 과로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이해하고 있고 그분들이 파업을 해서 하루 이틀 등기의 우편을 늦게 받거나 택배를 늦게 받는다라고 해서 아무도 불평불만 안 했을 겁니다. 오히려 박수 쳐주고 이제 좀 응원을 했겠죠. 그것을 믿고 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정규 집배 인력 2,000명 충원하는 거 국회에서 예산 통과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국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집배원들의 과로사 부분에서 지금 토론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거에 발 맞춰서 나갔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럼 노무사님 봤을 때는 지금의 조치는 사실상 뭐 한계가 있는 조치이고 추후에 이런 또 비슷한 문제가 다시 불거질 여지도 있다. 예,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 소속의 집배노조는 지금 현재 그 우정노조가 한 판단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 잘못된 판단한 노조를 탈퇴하고 다시 이제 그 집배원들의 권익을 추구하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자 이런 운동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합의를 봤어도 결국에는 집배원들의 과로로 인한 사망이나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결정을 한 그 우정노조의 집행부들, 각 지역 본부장들이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제. 예, 오늘 우정노조 파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도 몰랐던 내용도 많았고 또 들어보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거구나. 그래서 파업 직전까지 갔다가 타결이 됐구나 알게 됐습니다. 들어보니까 뭐 타결이 됐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 이거 다시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주신 이경석 노무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나와주시는 거죠? 나와야죠. 따끈따끈한 걸로. 다음에 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런 시사, 상식, 노무 상식 좋지 않습니까? 다음번에는 더 따끈따끈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무 스토리텔러 차지였습니다. 안녕. 안녕해요. 안녕. 박수 한번 하고. 감사합니다.